네, 안녕하세요. 자유사랑입니다. 오늘은 야외 촬영을 하려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셨어요. 도움 주셔가지고 후원해주신 돈이 640만 원이에요, 세상에. 제일 처음에 제 생각은 그냥 간단하게 아주 허술하게, 가난하게, 부족하게 그렇게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엘리 막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또 알파님이 또 양절기를 기증해 주시고 해서 아무래도 이 오셔서 마음껏 공부도 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다시 견적을 쭉 뽑고 있습니다. 요 며칠 비가 와갖고 이제 아직 어제 오늘 작업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풀 뽑는다 그러나 아무튼 마늘이랑 파랑 뭐 잔뜩 심어놨어요. 방울토마토도 심어놓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열림 학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백혈병 마무리하려고 해요. 백혈병 저는 다 나았는데 병원에서는 아직 다 안 나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백혈병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양자친구와 하나씩 자세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5월 2일 날 병원에 먼저 갔다 왔거든요. 병원에 갔다 왔더니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진행됐던 과정을 쭉 보면은 제일 처음에 9만에서 14만, 10만 쭉 내려가서 5월 2일 날 검사 결과는 백혈구 수치는 15만이에요. 별 변동이 없죠. 적혈구, 뭐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다 그냥 비슷비슷하고 다만 호중구가 아직도 4%밖에 안 되죠. 50%는 돼야 되는데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백혈구 그 중에서 B세포는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호중구는 이제 굉장히 줄어 있다는 그런 거죠.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백혈구 비율인데 이제 처음에 이랬거든요. 제일 처음에 백혈구가 비정상 백혈구가 너무너무 많았고 예를 들면은 백혈구 비율 중에서 비정상 백혈구가 79%나 됐거든요. 이것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백혈구 비율하고 비정상 백혈구 비율을 총 합계 내가지고 그게 전체 백혈구 비율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검사받은 거는 백혈구 비율이 74%, 그다음 비정상 백혈구가 15%. 그래서 전체 혈액 성분의 89%가 백혈구라는 거죠. 그 중에서 15%가 비정상 백혈구로 나온다는 얘기는 15%는 완전히 비정상이고 나머지 74% 중에서도 이게 정상 백혈구 수치보다 워낙 많으니까 대부분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비정상 백혈구 수치가 79%, 90%, 88%, 18%, 27%, 15%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비록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 중에서 정상 백혈구도 상당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 나은 거죠. 예, 아직 백혈구 수치가 한 10,000개 정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한 15만 개나 되니까 예, 아직 다 나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증상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제일 중요한 증상이 이제 굉장히 피곤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머리가 맑지 못해서 되게 좀 불편했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증상들은 다 사라지고 요즘 뭐 아침 6시 되면 눈 탁 떠지고 아침 강아지들하고 산책하고 그 다음에 아저씨들 오시면 같이 일하고 다시 딱 되면은 일 끝나니까 보내드리고 현장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생강뜸 뜨고 생강뜸 뜨면서 사양뜸 그 다음에 맛백제포 또 양절육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충분히 휴식하고, 그동안에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방식이 아침에 일어나서 칼슘, 이온 칼슘하고 이온 아연이죠. 아연을 물에 타가지고 500ml 정도 마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이제 뜸하고,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목욕이에요. 목욕. 저는 목욕이 때미는 건 줄 알았는데 예전에 한번 미얀마 갔다가 미얀마에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쿤밍에 돌아와서 이량이라는 온천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 일주일 쉬었거든요.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온천욕을 한 사흘 하니까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뭘까? 목욕한다고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은 온천지에 와서 좋아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야, 이게 물의 작용이야. 물 중에서도 땅속에서 마그마에 의해서 데펴진 물. 마그마는 SiO2죠. 실리콘. 네. 그래서 지구를 발전기라고 생각한다면은, 발전기가 태양과 우주에서 보내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에너지가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에너지가 저장되는 장소가 바로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그래서 그 실리콘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물을 통해서 지각으로 분출되는 것이고, 그것을 몸에서 이제 공진함으로써 에너지가 보충되는 그런 거를 알게 됐는데, 어쨌든 목욕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막당도 앞으로 이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무 아래서 욕조를 설치해 가지고 태양열로, 태양광으로 물을 데펴서 거기에 거기서 이제 빛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빛 에너지를 몸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비행기가 지나갔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백혈병 치료는 아무래도 칼슘 아연을 먹고, 또 밥백제포, 사향등, 생강등, 양절유, 또 목욕,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방법으로 이게 관리가 충분히 된다, 완치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관리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확신이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냥 어떤 직관적인 의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양자침과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양자침과의 가장 근본 이론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만물의 근본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근원을 따진다는 것은 결국 소립자의 세계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소립자의 세계를 파고들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결국 전자의 흐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고, 그럼 전자는 뭐냐? 전자는 도대체, 전자는 뭐냐? 빛이죠, 빛. 전자가 품고 있는 것은 물론 물리학에서는 포톤이라고 얘기하지만 빛입니다. 대추에 가득 차 있었던 빛. 그 빛은 의식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결국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리 현상은 마음의 평화, 의식, 내 생각, 그런 것으로 치료할 수 있다. 상당 부분 치료할 수 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확신. 그래서 일리막당에서 앞으로 공부할 것도 결국 그런 부분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몸을 치료하는가, 정보가 어떻게 에너지를 이끄는가, 마음이란 게 도대체 뭔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근원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백혈병 강좌의 마지막이라는 차원에서 결국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이 좀 더 쉽게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혈병뿐만 아니죠. 사실 모든 질병의 근원적인 치료 방법,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몸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방법, 그게 줄기세포 치료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백혈병이 예를 든다면 백혈병은 결국 조혈모세포가 고장난 거거든요. 그러면 조혈모세포는 어디서 왔느냐? 그 신경능 줄기세포에서 온 거죠. 신경능 줄기세포가 무엇인가까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신경능 줄기세포가 어디 있나? 그게 뇌실에 있습니다. 뇌실을 가만히 이제 보시면은 우선 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뇌는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뇌하고 척수를 달려보면 안 됩니다. 하나로 봐야 됩니다. 처음 발생할 때부터 척수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쭉 위로 진행해가지고 뇌가 된 거거든요. 척수와 뇌는 하나다, 같은 뇌다 이렇게 봐야 되고 거기서 연결되는 신경망도 결국 하나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뇌와 척수와 신경은 같은 신경세포예요. 그래서 척수가 있고 그 다음에 뇌신 어디 있느냐? 뇌 중앙에 있어요. 이제 뇌를 앞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절단면이고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뇌 중앙에 있고, 계속 보시죠. 그래서 이 뇌실이 뇌의 중앙에 있으면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제 쭉 보시는데, 뇌실의 구조는 첫째, 좌측, 우측 두 개가 있어요. 측뇌실이라고 하거든요. 1번 뇌실, 2번 뇌실 안 그러고 측뇌실이라고 하고, 측뇌실에서 가운데로 연결된 구멍을 통해서 또 하나의 뇌실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제3뇌실이에요. 그래서 쭉 연결돼 가지고 이제 소뇌, 중뇌와 소뇌 사이에 또 하나의 뇌실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제4뇌실이에요. 뇌실에는 맥락총이라고 하는 모세혈관 덩어리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때 뇌실의 기능이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능세포를 만들어낸다. 신경능세포가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뇌실 하 영역이라는 데로 쭉 뻗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한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의 그림은 쥐의 뇌고 아래 그림은 사람의 뇌예요. 그래서 뇌실에서 신경능세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쭉 뻗어 나온다. 그러면 신경능세포가 모든 세포의 줄기세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포의 줄기세포라고 그럴 것이다 저는 추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밝혀진 건 없죠. 어쨌든 골수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는 바로 뇌실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골수에서 쭉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장기들의 전구세포들, 그러니까 신경능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주로 골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수에서 좀 더 분화해가지고 혈액세포가 되고 또 지방세포가 되고 신경세포가 되고 또 연골세포가 되고 뼈세포가 되고 또 심장 근육의 세포가 돼요. 또 간세포가 되고 골격세포가 되고 이 정도면 거의 모든 줄기세포의 근원세포가 바로 신경능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 과연 이 신경능세포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라고 가정할 때에 이 신경능세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거꾸로 말하면 대부분의 병은 노화의 과정에서 신경능세포, 뇌실에서 신경능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치료의 관건이겠죠. 그것은
유전 신호예요. 유전 신호. 그러니까 유전 신호에 따라서 한 개의 세포가 굉장히 다양한 세포로 분화를 하거든요. 이 어떤 유전 신호가 어떻게 신경능 세포를 분화시키는가 하는 것도 이미 이렇게 다 연구가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신경능 세포가 분화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은 정보와 에너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몸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신호다. 그럼 정보와 에너지, 좀 더 좀 보편적인 말을 표현한다면 영양이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유전자 신호, 유전 신호를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유전 신호가 뭐냐,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거죠. 네. 생물학 쪽에서 이미 완벽하게, 제가 볼 때 완벽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유전 신호는 단백질이거든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우리가 약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효소, 또 이런 유전 신호, 이게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몸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에요. 누가 만들어내느냐? 예, RNA가 만들어내죠. RNA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DNA를 전사해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냐면은 사람마다 세포 하나에서 몸이 됐잖아요. 근데 세포 하나 속에는 하나의 DNA가 있어요. 하나의 DNA. 그거는 원본이에요. 원판인데 RNA는 굉장히 많아. 한 15,000개 정도 된다 그러죠. 네. RNA가 DNA의 정보를 전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모든 단백질을 만들어요. 여기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명 유지 물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먹는 단백질, 이렇게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물질, 모든 약을 만들어내는 것은 RNA다. RNA는 DNA 정보를 전사해서 만든다. 그럼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료가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20개의 아미노산 있죠. 그 다음에 재료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만들어내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예, 집에는 전기가 필요하듯이 몸에서 모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특히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세포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ATP 분자의 약 80% 정도가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데 써요. 그 에너지는 또 누가 만드냐. 결국은 유전 신호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RNA가 DNA 정보를 전사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아미노산이라는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된다. 그럼 그 에너지와 아미노산은 누가 만드느냐? 예, 그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세포 하나에 만들어낸 단백질의 수가 약 170만 개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근원적인 치료의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 그걸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되어지는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분해하고 변화시켜서 생명물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공부해야 되죠. 이게 전부 결국은 DNA 공부고 RNA 공부고 미토콘드리아 공부고 그래요. 예, 앞으로 1, 2학당에서 이런 공부를 아주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 특별히 이거는 너무나 근원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DNA를 전사한다. 그럼 DNA가 어떻게 전사가 되는가? 그 다음에 DNA에서 전사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뭘 전사하는가? 놀랍게도 DNA가
우리 몸에 약 60억 개가 있잖아요. 30억 쌍이니까 60억 개 중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인간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활약하는 건 1.5%밖에 안 돼요. 1.5%. 그런데 그 나머지 인트론, 뭐 엑선, 뭐 발량체 이런 구조들, 그 다음에 유전체 이런 것들, 또 텔로미어 이런 아주 복잡한 기능이 다 밝혀진 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거의 다 밝혀진 것 같아요. 거의 다. 근데 그걸 다 공부해야 되죠. 도대체 DNA 어떻게 물질을 만드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가? 핵산이 도대체 뭔가? 따지고 보면 뭐냐면요. 결국 수소, 탄소, 질소, 산소더라고요. 그럼 수소가 뭐야? 탄소가 뭐야? 질소가 뭐야? 산소는 뭐야? 그 다음에 인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황, 철, 이 정도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수소, 탄소, 질소, 산소. 그래서 결국은, 예, 전자로 돌아가요. 전자로. 그럼 전자가 뭔가? 예. 그렇게 해서 가장 근원적인 지식들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제가 제일 힘든 게 병원 갔다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뭔가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가득 차가지고 한 이틀 끙끙 앓아요. 이제 서울 병원 안 가야 되겠다. 그만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검사를 매달 해봐야 되는데, 마침, 대전에 그 성누가 의원하시는 유인영 선생님 계세요. 유인영 선생님. 그래서 유 선생님한테 이제 자주 가서 찾아뵙고, 혈액 검사하고, 또 필요한 이제 영양제,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받고, 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상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백혈병 이거 불치병이 아니야. 이거 나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야. 확실해.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렇다면 사람들이 백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양절주 신경능 줄기세포 치료법으로 빨리 쉽게 좀 치료할 수 있으니까 몇 달씩 걸리는 게 아니라 한 100일 만에 치료가 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같이 좀 이렇게 세상에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엘리 막당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한 500만 원 이상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허술하지만 불편해도 행복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돈도 많이 주시고 알파님이 또 양줄기를 막 잔뜩 주시고 하셔서 이걸로 재원을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은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치료도 받고 치료도 서로 해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양자침과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